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집값이 다시 반등했다. 이 뉴스 여러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반등하면 좋죠. 반등해서 비싼 가격에 나도 뭐 살 수 있으면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반등이 나온 이 데이터를 보면 반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국지적으로 오르는 지역에서는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걸 전반적인 상승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다만 금리가 내려간다는 희망이 보이면서 이게 바닥이 아닐까 하는 심리로 인해서 쌓였던 매물 소화 과정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게 대세 상승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를 초고가에 사서 아직도 빚에 허덕이는 영끌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게 인생이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거품이 잔뜩 낀 그 아파트를 덥석 빚을 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그리고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이 여기저기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지금 다시 가격이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큰 오판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시중에는 워낙 매물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보합세 아니면 다시 좀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희귀성이나 입지적 장점이 뚜렷한 부동산은 오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랄지 아니면 뭐 잠실주공 5단지랄지 한강변을 끼고 있는 뭐 특수한 아파트 단지랄지 아니면 또 뭐 강남권에 입지 좋은 장소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는 어쩌다가 좀 더 올라서 거래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국지적이고 제한적이지 모든 부동산이 또다시 폭등할 리는 없다.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예측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측한 것이 뭐 거의 다 맞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도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이야기가 이번에도 맞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제가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미친 듯이 오를 때의 그 초저금리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이미 지난 4년 5년 동안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올라 있다 이거고요. 세 번째 이유로는 부동산 말고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요즘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있다 이겁니다. 일단은요,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마구 오르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따라줘야 됩니다. 올라 있는 것을 내가 샀는데 또다시 내 걸 누가 더 큰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유효 수요가 많아야 하고요. 유효 수요가 많아야 또 경쟁적으로 이게 거품인 줄도 모르고 막 달려들어야 가격이 마구 오를 텐데 지금은 집 살 분들은 웬만하면 다 사셨거든요. 그리고 집을 팔고 다시 또 사려는 분들의 경우는 집값이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정이 되고 진정이 되어야 다시 이게 진입을 할 텐데 진입하기 무서운 시장이 지금 시장입니다. 뭐 주거용 부동산 말고도 소형 빌딩도 마찬가지죠. 임대를 못 맞추고 공실로 남아있는 소형 빌딩들도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고가의 부동산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지 않은 겁니다. 집값의 전반적인 반등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마포의 아파트가 다시 상승한다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뭐 살짝 올라서 거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포가 왜 조금 올랐냐면요, 경기도 동탄 아파트가 서울 마포 아파트보다 비싸졌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아니 동탄 아파트를 22억을 주고 사느니 마포가 훨씬 낫지 않나? 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탄 아파트가 GTX A라인이 이제 운행이 시작되면서 호가가 올랐다. 호가가 더 올라간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하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건 기본입니다. 마포가 그러면 더 오르겠네? 하는 생각이 스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 거기다가 GTX A라인 운행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탑승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거품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면서 수도권에 쏠렸던 시선이 다시 서울로 눈길을 살짝 돌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수도권 지역 중에 동탄이 정말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울 만큼 핫한 곳이 있죠. 바로 광명시인데요. 지금 광명시도 분양이 안 돼서 난립니다. 광명시 광명 ER지구 재개발하는 트리우스 광명의 경우를 보니까 이게 고분양가 논란이 심합니다. 미분양으로 인해서 지금 세 번째 임의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경쟁률이 낮게 기록이 되면서 미계약 물량을 해소할 방법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트리우스 광명의 경우는 52가구를 세 번째 임의 공급을 하는데 225명이 참여해서 평균 경쟁률이 4.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중요한 건 정작 이걸 계약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리우스 광명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아마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최고 11억 8,6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뭐야? 광명시에서 이렇게 비싸? 라고 하면서 고분양가 인식이 있는 터에 결국
517가구를 모집한 1, 2순위 청약에서 2,841명이 몰렸죠. 평균 경쟁률은 5.5대 1 정도가 됐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미계약이 났습니다. 분양가, 고분양가가 결국은 원인이었습니다. 전용 84 경우에 입주권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 원에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매물의 양도 꽤 됩니다. 분양가보다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싼 것도 지금 거래가 안 돼서 매물량이 쌓이는데 1억 5천 비싼 분양이 될 리가 없죠. 요즘 분위기는 정말 이렇습니다. 뉴스와는 현실적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거래된 트리우스 광명의 입주권 가격을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전용 59제곱미터가 6억 8,350만 원에 거래가 됐고,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는 9억 3,573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현재 전용 84제곱미터의 입주권 매물, 나와 있는 매물과 비교해봐도 한 6천만 원 이상 또 저렴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걸 분양가와 비교를 하면 얼마입니까? 한 2억 원 이상 더 낮은 가격에 지금 입주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분양가가 입주권보다 얼마요? 한 20% 정도 비싸다. 그래서 분양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가 비싼 거죠. 자, 여기서 입주권이 뭔지, 분양권이 뭔지 이거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입주권은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입주 권리이죠. 그러니까 입주권을 사게 되면 어떻습니까?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는 겁니다. 조합원이 되고 나면 뭡니까? 소위 로열동, 로열층이라고 불리는 선호도가 높은 동가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양보다도 입주권이 어쩌면 더 나은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주권이 분양가보다 더 쌉니다. 자, 그리고 입주권에는 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일반 분양으로는 제공되지 않는 옵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조합원들에게는 무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뭐 유상으로 제공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 분양 물량보다 입주권이 가치가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가격은 더 싸니까 일반 분양이 계약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미계약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입주권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 분양은 계약금의 10%가 초기에 들어가고 이제 차츰적으로 중도금, 잔금이 들어가는데, 입주권은 초기에 프리미엄,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이 좀 많이 들긴 하죠. 프리미엄이나 권리금을 좀 더 줘야 하니까 목돈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조합원 지위에 승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올라가서 증액이 되면 그것도 그만큼 또 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광명 지역의 경우 2024년 올해에도 8,000가구 정도 분양 물량이 나옵니다. 공급이 아주 많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고분양가를 고수한다면 뭡니까? 완판하기 어렵다. 선택받기 어렵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값, 분양가는 오를지 몰라도 거래가는 다시 오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뉴스를 보고 서두르다가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고가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고, 집을 사시려거든 꼭 이것저것 체크하시고 좀만 더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표영호TV 여러분에게 리스크를 줄여드리면서 집장만, 재테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